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천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명리학을 통해 물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규문입니다. 맹자는 운명이라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시크릿한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여름 특집으로 해외 CEO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DB그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만 김남호 회장이 반세기 만에 수장 교체를 통해서 DB그룹의 새로운 이세 경영 리더가 됐습니다. 김남호 회장의 관상부터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이 DB 동북으로 하면은 좀 친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자동차 보험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친숙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기업내일 오늘은 그 동북그룹 DB 동북그룹 김남호 회장과 또 그 실세들의 관상을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 사진상으로 김남호 회장의 관상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얼굴 외형을 보게 되면 둥근 오각형에 가깝습니다. 기업내일 그동안 앞에서 쭉 많은 대기업 회장들 관상을 분석해 봤는데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둥근 오각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얼굴 외형으로는 둥근 오각형 그룹의 오너가 될 그런 얼굴 외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 이렇게 세로로 3등분해서 봤을 때 이마가 뭐 예쁘게 잘생기긴 했는데 눈과 코 중년이나 입과 턱 말년보단 조금 좁아요. 그래서 초년에는 그다지 그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긴 어려울 것 같고 중년과 말년으로 가면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눈을 보게 되면은 눈동자의 흑과 백이 분명해요. 사진상으로 보여지는 눈동자의 흑과 백이 분명한 경우는 성실하고 착한 경우가 참 많고요. 눈의 전반적인 모양이 물고기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좀 귀한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예. 그리고 재배국인 코를 넘어가기 전에 눈썹과 눈 사이 일반적으로 눈두덩이라고 하는데 관상에선 밭전자 집택자에서 전택궁 부동산을 보는 곳인데 상당히 넓고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부동산을 보는 곳은 얼굴에서 전택궁 외에 양악과 아래턱 이 부분인데 여기도 둥근 오각형이어서 넓고 살이 아주 탄탄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부동산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 그래서 재배궁이라고 하는데 얼굴 크기에 비해서 이 코의 모양 자체는 괜찮은데 크기가 조금 작다는 게 첫 번째 아쉬움이고요. 네. 두 번째 콧구멍이 좀 보여요. 이게 이 두 번째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작고 이 모이기보다는 옆으로 새 나갈 수 있으니까 재물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쪽에 이 재물을 잠가놓는 이런 작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입을 보게 되면 입이 위에 입술 아래 입술이 보기 좋게 굵으면서 일자로 딱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은 의지와 열정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입과 양악과 아래턱은 말년운을 상징하는데 이 말년복이 좋은 얼굴이면서 이 양악과 아래턱은 부동산 말년은 또 거기에 인복이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인복이 많아지는 그런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 좋게 얘기하면 부드러운 이미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연약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든요. 예. 그래서 주변의 실세들의 가신들은 좀
강한 사람들로 포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주변 가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동부그룹의 본사가 현재 테헤란로에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좀 뭐 기업들도 많이 위치해 있고 또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의 풍수지리를 본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동부그룹 금융센터 본사죠. 저 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지리적인 풍수적인 분석과 건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남 테헤란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는 가장 핫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DB그룹 본사 건물 길 바로 건너자마자 뭐가 있냐면 선릉과 정릉이 있습니다. 선릉과 정릉은 조선시대의 왕릉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아무 곳에나 이게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관을 통해 가지고 이 지관이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해서 왕릉을 조성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선릉과 정릉은 풍수적으로 지덕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바로 길 건너서 동부그룹 본사가 있거든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풍수적으로 지덕이 좋은 곳에 해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다음 이 동부그룹 본사 건물 보게 되면은 세로로 좀 우뚝 올라서면서 아랫부분이 좀 배가 나오듯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와 같은 구조는 건물 형태에서 풍수적으로는 길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이 방향이 북쪽을 향해서 있더라고요. 풍수에서는 남향을 선호하고 북향은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사용할 때 북쪽을 사용하지 않고 남쪽을 정문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이건 풍수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주변 인물들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룹을 거의 뭐 바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금융계열사 가운데 DB손해보험의 김정남 대표이사 부회장. 이분의 관상을 봤을 때 김남호 회장과의 어떤 케미라고 하죠. 그 시너지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DB손해보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남 부회장의 관상을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예. 앞에서 우리가 김남호 회장 관상을 분석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두 사람의 관상궁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 왼쪽에 있는 김정남 부회장 사진상으로 관상을 분석해 보면 얼굴이 정사각형에서 세로로 살짝 긴 여러 얼굴 외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얼굴 외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이런 얼굴 외형들은 초년 중년 말년이 비교적 무난하다. 그리고 인복이 좋으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또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더불어서 얼굴이 양볼이나 아래턱이나 살이 통통하니 엠보싱처럼 이렇게 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얼굴에 살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경우는 식복과 제복이 좋은 것을 암시합니다.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세로로 3등분해서 봤을 때 이마가 조금 작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초년보단 중년과 말년운이 더 좋은 그런 얼굴 외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눈썹과 눈 사이 조금 전에 김남우 부회장 이 부분을 전태궁이라고 했는데 예. 이분도 전태궁이 상당히 넓어요. 예. 거기와 더불어서 또 이 부동산을 보는 곳이 아까 아래턱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넓고 살이 토실토실하고 아래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턱이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 재테크가 좋은 그런 얼굴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눈, 코, 입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예. 눈이 사진상으로는 거의 뭐 감고 있듯이 아주 가늘어요. 확인이 잘 안 되네요. 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아주 가늘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눈을 통해서는 우리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눈이 저와 같이 아주 얇을 경우는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또 눈동자가 굴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속을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를 보게 되면 코의 모양이 마늘처럼 정삼각형에다가 살이 아주 통통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인연이 있는 그런 복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쉬운 건 얼굴 크기에 비해서 좀 작아요. 그래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을 보게 되면 입이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좀 이게 많이 이게 벌어져 있어가지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위에 입술이 좀 얇아 보이고 아래 입술이 굉장히 굵어 보입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좋게 얘기하면 의지와 열정이 있는 거고,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집착과 아집이 강한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네. 부드러운 듯하면서 자기 색깔이 강한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기업의 리더의 얼굴형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김정남 부회장 관상과 조금 전에 김남호 회장 관상을 분석한 것을 통해서 두 분의 관상학적인 궁합을 보게 되면은 김정남 부회장이 일단 김남호 회장을 받쳐주면서 김남호 회장과 코드를 맞춰줄 거는 같은데, 안으로는 자기 스타일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동부그룹에 있어서 두 분의 어떤 케미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기업이 있죠. DB 하이텍. 이 기업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이 기업도 그룹의 성장세를 아마 좀 더 견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의 최창식 대표이사 부회장의 관상, 그리고 또 김남호 회장과의 시너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또 다른 회사 동부 하이텍 최창식 부회장 관상을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 김남호 회장의 관상을 분석해봤지 않습니까? 두 분의 관상학적인 궁합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사진상으로 왼쪽에 보여지는 최창식 부회장의 이 얼굴을 보게 되면 세로로 조금 긴 얼굴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얼굴이 좀 긴 유형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똑똑하면서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존심이 강하고 예민할 수 있는 반면에 더불어서 이 책임감도 또한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얼굴을 이마, 초년은,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세로로 3등분해서 봤을 때 이마 깨끗하고 반듯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이마보다는 눈과 코, 중년은과 입과 턱이 좀 더 넓고 잘생겼기 때문에 초년보단 중년과 말년운이 더 좋은 얼굴 외형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눈의 모양이 직삼각형 형태로 생겼어요. 직삼각형. 예, 이와 같은 눈은 똑똑하지만 건강이나 구설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구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 그래서 관상에선 코를 재백궁이라고 하는데, 네. 얼굴의 세로 길이만큼 코도 길게 쭉 뻗어 있으면서 살이 아주 탕탕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는 전형적으로 관상에 있어서 재물과 인연이 있는 복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입을 보겠는데, 입을 또 이게 웃고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거의 일자 입에 가깝습니다. 네네. 그리고 위에 입술이 좀 가늘고 아래 입술이 좀 넓거든요. 역시 이분도 좋게 얘기하면 의지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집착과 아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얼굴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이미지는 치밀하고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호 회장과의 관상학적인 궁합을 보게 되면, 김남호 회장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움이 느껴지고,
최창식 부회장 같은 경우는 강인함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보면 강인함과 부드러움, 부드러움과 강인함. 그래서 이 음과 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사물로 치면 방패, 김남호 회장은 방패, 최창식 부회장은 창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방패와 창으로서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게 되면 방패와 창은 한 팀으로서 방어와 공격과 방어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관상학적 궁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DB그룹이 새 출발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광고 카피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꿈을 펼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꿈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데, DB그룹도 과연 꿈을 이루는 그런 멋진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꿈은 이룰 수 있을까? 예,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벌써 이 88 올림픽 2002년 그 월드컵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풍적인 그 어떤 돌풍을 일궈낸 그런 어떤 그 문장이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동부그룹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이루어줬는데 다시 재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예, 앞에서 우리가 이 동부그룹 리더의 관상을 분석해봤고 핵심 인물들의 관상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그분들의 관상학적인 궁합까지 받고, 또한 동부그룹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본사 풍수적인 분석까지 다 해봤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분간 동부그룹은 조금 긴 시간 또는 당분간의 시간은 숨고르기를 통해서 구조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동양 고전 그 중에서 노자에 나오는 말을 한마디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 노자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굳세게 행하는 사람은 뜻을 얻게 되고 제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규문 박사와 DB그룹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기업 내일은 100%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명리학 관점에서 각 기업과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들에게 어떤 길이 제시되고 있는지 보여드릴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